안녕하세요. 박상민 원장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미팅이 한 명이 갑자기 잡혀서 조금 딜레가 됐습니다. 어떠세요, 요즘? 참 어렵네요. 요새 저희도 방금 선생님 재계약 문제 때문에 저랑 계속 얘기하시던 분하고 또 얘기가 됐던 건데 어, 지금 일단 몇 분 들어오셨는지 확인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희연 원장님 오셨고 양도건 원장님 오셨고, 윤 원장님 아까 1등으로 오셨고, 양희원 원장님 오셨고, 강 원장님, 그 다음에 양희원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어떠신가요? 이거는 웨비나가 아니고 저희 북토크니까 마이크 다 키시고 얘기 같이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포지셔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좋은 책이어서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같이 읽긴 했는데 드는 생각은 확실히 어려운 책은 어려운 책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꾸준히 읽어서 뭔가를 가져가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이크 켜신 분들도 계시고 영상까지 켜신 분들 계시고 네, 오늘 한 6명 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실 분 다 오신 것 같습니다. 다 어떠신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항상 글을 열심히 써주시고 오늘도 인증글을 남겨주신 우리 오희연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이 책 어려운 책인 맞는데 해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이 책은 어떤 또 인사이트를 얻어가셨을지 궁금합니다. 어, 처음에는 이제 이게 좀 뭐랄까요. 프로세스 이코노미나 이제 이런 것들처럼 공감이 좀 안 갔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예전에 쓰여졌던 책이라서 현대적인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겠어라고 생각을 좀 했었다가 어, 네, 읽다 보니 왜 인류 불변의 마케팅 클래식이라고 한지 좀 납득이 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인류 불변의 마케팅 클래식일까요? 어, 원장님 그 느끼시기에. 포지셔닝이라는 것 자체가 어, 네,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죠. 포지셔닝으로 시작해서 포지셔닝으로 끝나는 책이니까. 네, 실생활에서도 쓰이고, 어, 네, 뭔가 네, 정리는 안 되지만, 네, 그냥 자, 그러면 혹시 이 책에서 가장 기억 남는 대목이거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어, 뭐, 뭐 지역 1등을 하는 곳이나 아니면 워낙 이제 이런 부분 그냥 인식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음. 사실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것 같은데 바꾸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워낙 좀 근데 저조차도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인식을 만들어내라라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저는 좀 더 효율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에너지 소비도 덜한 것 같고, 네. 자, 그러면 혹시 지금 원장님하고는 공다에서 새로운 인식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작업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이런 걸 해보려고 한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다든가. 오늘도 올려주신 글에 보면 학부모와 독서클럽도 얘기를 하셨었고. 음, 저는 과거에는 이제 성장과 어떻게 보면은 성적을 좀 다른 개념으로 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과거에는 성적보다 중요한 건 성장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 그러니까 이제 성적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성장까지도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이제 좀 이야기를 하는 뭐 광고 문구가 되었든 이제 아이들과 혹은 이제 학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든 이제 좀 그렇게 좀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성장은 당연하고 성장까지 생각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성장이란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성장을 기록한다라고 했었었는데 이제 많이들 학생들이 이제 어떠한 성공이나 성취를 했다라는 것을 숫자로만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말고 분명히 변화되는 모습이 매일매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구체화할 수 있는 숫자로 보는 것은 아니어도 이제 부모님들이 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좀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어, 글쎄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렵네요. 성장. 자, 단어에 대해서 이게 인식을 하는 것도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아마 우리가 학원에서 상담을 하던 뭐 엄마들한테 얘기를 하던 할 때 무의식 중에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지금 말씀하신 성장, 성적도 있고 뭐 자존감, 뭐 자신감, 뭐 발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 때로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이게 단어의 원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쓰는 걸까? 파악을 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지금 한번 찾아볼게요. 성장,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짐. 사물의 규모나 세력 따위가 점점 커짐.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러면은 성적이라는 거는 성적도 뜻이 있겠죠? 하여온 일의 결과로 얻은 실적, 학생들이 배운 지식, 기능, 태도 따위를 평가한 결과, 유의어가 결과, 결실, 기록. 하여온 일의 결과로 얻은 실적, 실적이라고 나와 있네요. 실적. 실적은 성적이고 성장은 점점 커짐, 점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유의어가 발달, 발돋움, 발육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조금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그냥 생각하지 않고 무의식 중에 쓰는 단어 중에 상대방도 나와 똑같은 의미로 이 단어를 받아들일까 내지는 생각을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 단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의 관념을 다르게 인식을 시키는 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포지셔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는 이런 걸 해본다라면 명언을 한번 찾아봐요. 음, 저는 명언이 제 정의한 단어 중에 하나라고 是真的 생각하는 真的是呢， 성장 관련 명언 한번 찾아볼게요. 이미지 검색을 많이 합니다. 그러게 보기 편해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사람의 선택에 있다. 진정한 사랑은 영원히 자신을 성장시키는 경험이다.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왜 평범한 이에 머무르려 하는가? 어, 성장 관련 명언. 고통은 성장의 법칙이요. 우리의 인격은 이 세계의 폭풍우와 긴장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마더 테레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보는 거죠. 성장 관련 명언. 이걸 찾을 때 만약에 어감이 조금 애매하면 성장이라는 단어를 제가 영어학원 원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로스니까 그로스 디벨로먼트 그로업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갖다가 영어로도 찾아봅니다. 그로스 커치 하게 되면은 이제 인용구란 단어가 생기니까 그러면 또 떠요.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We cannot become what we want by dreaming who we are. 꿈꾸는 대로 된다. 뭐 이런 식의 단어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가장 좋은 근접한 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어필을 하죠. 제가 되게 멋진 말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떠오르면 이미 멋진 말을 한 사람들이 있을까 찾아서 그 사람이 한 말을 저도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 말도 멋지네요. T.S. 엘리엇, Every moment,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이것이 성장이다. 뭐 이런 것도.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에 대한 개념을 바꿔보는 것도 저는 포지셔닝이라고 생각해요. 그 인식을 바꾸는 거고, 이렇게 하는 명언 같은 게 이렇게 기억에 탁 남는 이유는, 아, 저런 인사이트가 하는 이런 지점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말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제 저작권 걸릴까 봐 영상을 같이 보시면 못하겠는데, 그 오은영 박사가 어쩌다 어른인가 대화의 희열인가 어딘가 나와서 했던 것 중에 공부란 뭔지에 대해서 패널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럼 저 이제 뭐라고 질문하냐면, 자, 여러분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세요 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수학 성적을 얘기해 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그걸 음, 어떻게 기억하냐? 아무도 기억 못 한다. 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기억나요? 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 그럼 오케이. 기억 안 난다 치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눈을 비비던 커피를 들이마시던 뭐 눈에다 뭐 물파스를 바르던 뭐 찬물에 세수를 하던 어떻게든 나는 뭔가 열심히 공부해 보려고 노력했던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손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가 그 대목에 딱 끼어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성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이 성적을 기억하진 않습니다. 성적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했던 경험을 기억합니다. 공부에 대한 거는 성적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했던 경험에 대한 기억이다. 공부란 그런 겁니다. 라고 딱 얘기하는데 되게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말을 학부모 강연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면 어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학부모 강연이나 설명회 때 상담할 때 은연중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원장님 교육 철학이 마음에 들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들 하시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여러분에 대한 포지셔닝이겠죠. 이런 것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만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지셔닝이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지금 사실 다 얘기하셨어요. 뭐 그렇죠. 인식을 바꾸자가 아니라 인식을 만들자. 상대방의 생각 못한 인식을 내가 새롭게 한번 빈틈을 파고들어 보자.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뭐 개념을 단순화시키면 돼. 이게 어려운 책일수록 보실 때요. 단순화시키려고 노력하시면 편해요. 이 책이 어려운 건 좋은 말이 너무 많고 사례가 너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만큼 공부할 게 많은 책이긴 한데 그럴수록 왜 이 얘기를 또 할까? 왜 이 이야기를 또 할까? 왜 이 말을 또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에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건 어쨌든 포지셔닝 요 단어로 시작해서 그 단어로 끝나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잘 쓰여진 책이기도 하고 확실하게 한 가지 개념만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이 책은 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틈새를 파고들어서 포지셔닝이라는 마케팅의 새로운 그 위치를 차지했던 것도 있고 지금은 포지셔닝이라는 말을 되게 다양하게 씁니다. 다른 책에서는 핑크펭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역행자라는 단어 있는데 저는 역행자도 어떻게 보면 포지셔닝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하고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자신만의 뭔가 인생의 해커, 뭐 라이프 해커, 자청이라고 그 책의 저자가 스스로 얘기하는 것처럼 역행자라는 개념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 평상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우리는 그런 책들을 읽습니다. 뭐 부자들의 말그릇, 부자들의 생각 뭐 이런 책들을 유행하고 읽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뭔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성공의 비결인 것 같아서 우리는 그걸 관심 있게 읽고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엔 포지셔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가 나온 이후에 작가마다 서로 다른 용어로 자기 책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혹시 이제 그 기수마다 이제 책을 하는데 혹시 그 책의 순서 같은 것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이렇게 배치를 하신 건가요? 보통은 쉬운 책 한 권, 어려운 책 한 권을 하고 앞에 거에서 읽었던 걸 시너지를 받아서 뒤에 거를 읽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해요. 사실 음. 읽어야 될 책들 같은 경우는 여러 권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거는 이런 책을 미리 공부했었어야 읽겠다 하면 이제 책을 좀 뒤로 빼기도 하죠. 근데 뭐 정교하게 구성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 매 기수가 지나가게 되면 한 내년쯤에는 책이 막 무슨 엄청나게 어려운 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강약 조절해 가면서 합니다. 포지셔닝이라는 개념은 언젠간 읽어야지 하고 중요한 책으로 골라놨던 몇 권 중에 한 권인데 지금쯤이면 여러 권을 읽으셨으니까 이 책을 좀 읽어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도전했던 책이기도 하고요. 워낙 또 수많은 분들이 추천하시는 책이라 40년이 지났는데 리바이벌 버전이 나올 정도면은 뭐 그만 말 다 했죠. 뭐 이 책이 얼마나 유명한지는. 그래서 아마 다음번 기수의 책은 조금 쉬운 책을 갑니다. 심리학에 관련된 책을 해요. 마케팅 심리학에 관련된 책을 하는데 그 책은 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마케팅이나 브랜딩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두 가지를 꼭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심리에 대한 공부, 그러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을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이렇게 글쓰기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뭔가 능력을 좀 키워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독서 모임에서 제가 이제 인증글을 쓰고 책을 읽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좀 실천을 해보자라고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인증글을 올리신 글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오이한 원장님께서 어머님들하고 독서 모임을 해볼까 말까라는 고민도 올리셨거든요. 뭐 단톡방에서는 그 얘기도 이제 우리가 한참 많이 얘기 나오신 걸 제가 봤었는데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드리면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원장님들이 전 기수에도 있으셨고요. 한 분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학생들하고 이걸 했어요. 학생들하고 원모사의 그 포맷을 저한테 얘기해서 이제 허락을 받고 그 포맷대로 이제 밴드하고 미션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하고 방학 때 특강처럼 하셨었는데 학생들하고 해서는 괜찮은 반응이었고요. 학부모님하고 이걸 진행한 분은 아직은 없기는 합니다. 근데 팁을 드리면 학생하고 진행을 하던 학부모하고 진행을 하던 무료로 하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흐지부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선물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보기도 했었고요. 뭐 무료로도 해보고 유료로도 해보기도 했는데 나는 좋은 취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긴 한데 참여자들의 열정적인 참여가 있지 않으면 프로그램 자체가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근데 무료로 하게 되면은 이게 흐지부지 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해서 유료로 하시는 거를 저는 가급적이면 권장합니다. 소액이라도 유료로 진행을 하고 유료로 진행을 한 다음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한테 그만큼의 선물을 차라리 그 돈 다 내 드린다 생각하고 드리는 게 받았다가 돌려드린다 생각하고 드리는 게 남기지 않고 드리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무료로 참가하게 하는 게 생각보다 프로그램 진행이 생명력이 잘 없어요. 이 아이들이면 어떻게 해보라고 다독일 텐데 부모님들이라면 좀 그런 것도 있어서 제가 이거를 지금 1년 넘게 독서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매 기수마다 특성이 있지만 굉장히 부응이 잘 되는 기수도 있고 안 되는 기수도 있고 쉽지가 않습니다. 분위기를 유지하는 게.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하나예요. 아이들하고 하는 건 되는 게 뭐냐면 애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래도 하니까 되는 건데 성인들하고 할 때는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걸 해서 내가 얻어갈 게 있다라고 하면은 참여를 좀 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참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행하시는 분이 그냥 계속 뭔가 퍼주고 얘기하고 정리하다가 혼자 원맨쇼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저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분이 참여하는 식의 이런 걸 하실 거라면 저는 아이들하고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커뮤니티 운영하는 것 자체가 이제 운영을 해보면서 노하우를 쌓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머님들하고 하시는 거라면은 조금 경험을 더 쌓으시고 나중에 시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한다라면 그래도 유료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한다라면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명분, 즉 Y가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을 때 그게 설득력이 강할 때 그래도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독서 모임을 보시면요. 최근에 제가 이 모임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요새 학원장 독서 모임들이 여러 군데서 생기시더라고요. 뭐 물론 저보다 먼저 하신 모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무료로 하는 것도 있고 유료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아침에 줌으로 만나서 줌에서 같이 책을 읽는 것도 봤고 어떤 것은 강사가 이 책을 한 권을 써머리 해가지고 강의하듯이 그 책 한 권을 갖다 설명해 주는 그런 모임도 봤어요. 그건 유료였었으니까 그런 모임도 봤어요. 뭐 각자의 형식대로 하시는 거긴 하겠지만 저는 스스로 배우고 가져가시는 게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라고 생각해서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읽었으면 정리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런 식의 뭔가 방향성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새는 그래서 커뮤니티 운영하는 법에 대한 강의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 그럼 또 다른 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양혜원 원장님은 이제 모니터도 켜주셔서 책 어떠셨나요? 책이 쉽지는 않은 책이었는데. 마이크가 안 켜지신 거군요. 아, 화면만 보이시는 거구나. 예, 마이크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보시겠어요?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왜냐면 제 컴퓨터 노트북이 아, 두 지금 카메라가 개를 안 돼서 연결하셨군요. 양쪽을 지금 틀어놨어요. 네. 그래서 하나는 회원으로 나와 있고 하나는 지금 아, 리드 그러네요. 잉글리시로 나와 있어요. 하나는 마이크만, 하나는 영상만. 사실 저는 이 책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많이 되고 초반에 진짜 제가 오죽하면 이제 3독을 했어요. 모든 챕터를. 이 책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야, 그러니까 챕터별로 처음에 한번 쫙 그냥 아무 필기 없이 생각 없이 읽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읽으면서 이제 제가 줄을 치고, 세 번째는 전체적인 것을 내가 내 머리에서 그냥 맥락대로 이제 저한테 적용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그냥 줄친 것만 다시 한번 읽어서 정리하고. 왜냐하면 챕터를 읽다 첫 번째 챕터를 읽다 보니까 사실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의도적으로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21챕터까지 그 방법을 계속 썼거든요. 와.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근데 사실 마지막에 22챕터를 읽을 때는 말이 너무 산발적으로 확 흩어져가지고 제 마지막 챕터 읽을 때 가장 정신이 없었어요. 가장 쉬운 챕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챕터는 읽으면서 이 책은 일일이 다 제가 읽을 때마다 어떤 걸 정리한 거를 저희 교무실에 게시판에 쫙 걸어놨어요. 붙여서 선생님들하고 계속 같이 얘기하고, 왜냐면 일단은 제가 어떤 걸 느껴도 선생님들하고 공유가 안 되면 학원에서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선생님들은 어떤지, 그래서 선생님들도 들어와서 브로그를 다 읽으면서, 그래서 제가 사실 요약을 계속 쓸 수밖에 없었던 게 선생님들이 책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형식으로 쭉 썼는데 일단 선생님들한테 제가 학원에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할 때 선생님들의 그런 협조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사실은 이번 책의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자, 3번이나 읽으셨으면 첫 번째는 잘 안 보였지만 세 번째 가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혹은 이게 가장 도움 많이 됐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번을 읽었다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3번을 읽은 게 아니라 챕터별로 계속 읽을 때마다. 그래가지고 3번 읽으니까 사실 이제 책을 한번 쭉 훑어보니까 이게 제가 그냥 대강 술렁 읽어서는 저한테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많은 예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경우는 제가 사실 이제 지금 같은 방식을 쓰는 전 나름대로 그냥 책 읽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이 책은 그렇게 읽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읽었을 때 저한테 굉장히 와닿는 게 많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 책도 유행을 타고요.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가수들이 음반을 낼 때면 카세트 테이프 나오고 CD 나왔을 때면 정규 앨범이라는 게 있었고, 앨범을 내게 되면 카세트 테이프 하나에 보통 한 10곡 이상 정도가 들어가야 이제 앨범을 냈었어요. 그럼 10곡 이상을 앨범에 넣으려면 타이틀곡은 한두 곡이지만 나머지 곡들은 또 구색을 맞춰야 맞아요. 되니까 집어넣고 이제 이러잖아요. 그러던 게 음반 시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반 하나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갔고, 성공하면 대박이고 아니면 뭐 쪽박 차고. 그러니까 그렇게 공들여서 만든 음반이니까 음반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음반 하나로 1년 활동하고 이랬는데, 시장의 흐름이 바뀌면서 디지털 싱글이라는 앨범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앨범을 내긴 냈는데 정규 앨범은 정규 앨범대로 따로 있고 그냥 한 곡만 만들어서 한 곡만 출시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카세트 테이프에 한 곡만 담거나 CD 한 곡만 담으면 너무 돈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음원으로만 이제 출시가 되는 시장이 생긴 거예요. 물론 인터넷이 발달되고 했으니까 나왔던 거고, 음원 출시. 그 디지털 싱글이라고 해서 싱글 앨범, 그러니까 곡 하나만 신곡으로 내서 활동하고 그 곡이 시들해지면 또 다른 곡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 가수들은 1년 음반 하나 내서 1년 활동하고 다음 음반 준비할 때까지 또 이제 화면상에 안 나오다가 비수기였다가 음반 또 준비되면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 가수들은 디지털 싱글이라고 해서 음반 내고 활동하면서 다음 음반 준비하고 그것도 연습해서 또 나오고 1년 내내 나옵니다. 그러다가 디지털 싱글이 어느 정도 개수가 맞춰진다. 그럼 여태까지 냈던 싱글 6개, 7개 모아서 정규 앨범 출시하고.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음반이. 책도 그래요. 책도. 이게 예전 책들은 책을 썼으니까 출판 시장이 예전하고 지금하고도 많이 다르고, 생각해보세요. 40년 전 책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책 소리 들으려면 이렇게 내용을 많이 우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지 책을 보는 사람들이 뭔가 남는 게 있다, 돈값 한다, 전문가다 소리 들을 만큼 이제 우겨 넣는 거니까. 근데 최근에 쓰여지는 책들을 보게 되면 글쎄요. 뭐 이 책의 절반 정도 내는, 만약에 지금 포지셔닝이라는 책을 지금 요새 나오는 책처럼 편집하거나 내용을 재편집해서 출판한다면 이 책 한 권 가지고 막 두세 권은 책이 나올 거요. 그렇게 이게 책이 양이 많은 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읽는 방식도 달라요. 요즘 책들은 그냥 퀵하고 볼 수 있는 책이고, 이 책들은 옛날 책이어서 워낙에 많이 내용을 꽉꽉 눌러 담았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 책도 약간 그게 있어요. 뭐냐면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런 이제 실용서적 같은 경우에 이 책 한 권 있으면 이 책에서 진짜 작가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는 한 절반. 나머지 절반은 그 책 구조상 서론, 본론, 결론처럼 내용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쓰게 되는 내용들. 물론 이제 이것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런 책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책을 보실 때 뭐 꼭 정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 안 드린 이유가, 본인이 얻을 수 있는 한 페이지만 제대로 본다라면 책은 충분히 값어치를 합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거 한 페이지만 얻으면 되는 거지 이걸 꼭 정독하실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런 책을 보실 때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찾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우리 양 원장님처럼 여러 번 반복해서 곱씹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이런 이제 좀 나온 지 좀 된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는 워낙에 내용이 많아서. 아마 여기 나온 사례들을 케이스별로 정리하시게 되면 매뉴얼집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포지셔닝 하는 방법 중에서 이름 바꾸기, 뭐 이름 뭐 개념하기, 뭐 집어넣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만 뽑아가지고 아마 매뉴얼, 그러니까 정리를 하신다면 이게 매뉴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마다 예시가 하나씩 붙어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예시는 워낙에 많고 그런 식으로. 실제 그렇게 만들어진 책들이 이 책 말고 다른 책들에도 꽤 있으니까. 자, 그럼 우리 양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포지셔닝이란 결론적으로 뭘까요? 사실 위치 잡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위치 사람의 이렇게? 인식에 들어가서 위치를 잡는데 그 위치가 아까 여기서 말한다 뭐 사람의 뭐 마인드 사다리에 가장 위에 위치를 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학원을 많이 돌아다 봤어요. 네. 되돌아봤을 때 어떤 모습이었겠구나라는 이제 사실은 제가 객관성이 남들이 우리 학원을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면서 학원을 했었거든요.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한다라는 그게 강했는데, 이번의 경우에 제가 좀 약간 바뀐 게 사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뭐 불성실했다든가 섬세하지 못했다든가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여기서 말한 대로 그 완전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부모였었고 지금은 이제 할머니의 입장이거든요. 손주도 있고. 이런 입장에서 제가 제 자녀를 키웠을 때하고 우리 딸이 두 손주를 키울 때 걔네들을 제가 이렇게 준비시켜 주는 걸 도와주는 이렇게, 사실은 이제 멀리 있으니까 미국에 있으니까 가까이는 못 도와주지만 하루에 진짜 매일 통화를 하거든요. 그 라인 같은 걸로. 그래서 책도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막 이러면서 키우는데, 그 지금의 제가 할머니의 입장이 아마 부모의 입장이 되었어야 됐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도 있고 또 내가 내 자녀를 키울 때 겪었던 그 경험도 같이 있고
이런 게 같이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융합이 된 상태다 보니까 지금 내가 우리 손주를 볼 때 우리 딸한테 이렇게 해주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해주는 바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부모였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굉장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부족하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여태까지 학원을 통해서 굉장히 최선을 했다고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서도 그렇게 많이 평가를 했었고, 근데 지금 이런 이제 마케팅 계통의 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읽으면서 또다시 봤을 때 놓친 부분이 너무 많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많이 보였고요. 그래가지고 또 여기서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오이한 뭐 공다 원장님이라든가 다른 원장님들이 하시는 여러 가지라든가 지금 이제 또 박 원장님께서 그때마다 이렇게 가이드 해주시는 그런 거에서 사실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현장에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단순히 내가 책을 읽어서 또 있고 다른 분들이 읽어서 올리는 글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또 내가 또 깨달음도 가질 수 있었고 또 가이드 해주실 때 툭툭 던져주신 많이 그 사실은 뭐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 관심 있어서 많이 봤던 것들이었거든요. 사실 송기령 씨는 제가 굉장히 맨날 쫓아가면서 읽었고 역행자 같은 책도 저는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다 읽으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관점 자체가 여태까지 내가 영어가 좋아서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싶어서 나는 영어를 가르치겠다라고 해서 시작했던 거야에 그 마음을 항상 놓지 않고 있었는데 아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구나. 나한테만 의미가 있는 거고 지금 학원이라는 거는 지금 나한테 의미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 형성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 다른 사람 학부형이라든가 학생의 관점에 좀 더 내가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이런 거는 참 다른 부모님들한테도 꾸준하게 얘기해 주시면 참 좋겠다. 뭐 예를 들면 뭐 블로그에 꾸준히 쓸 글감. 지금 이제 네. 손주도 있는 상황이시면 손주는 몇 년생일까요? 큰애는 지금 미국에서 이미 킨더가든 끝나고 1학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 둘째 아이는 지금 2010년대생이겠네요. 예. 2010년대생. 그다음에 둘째 아이는 지금 한 돌 반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한 걔는 3개월을 미국에서 같이 있었고 걔는 그럼 2020년대생이고. 예. 그러면 2010년대 아이도 길러보셨고 2020년대 아이도 길러본 겁니다. 그럼 이제 원장님의 자제분은 몇 년대에 태어난 우리 아이일까요? 나이 많죠. 저 막내가 33살인데 그러면은 그분은 90년대생이실 거고. 예, 아, 90년대 정확하게 90, 90년대고 90년대고. 막내가 그럼 막내가 큰 아이는 90년대면 1800. 예. 막내가 90년대면 80년대생도 길러보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큰 아이. 예.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80년대, 90년대의 아이를 길러봤고 2010년대, 2020년대도 길러보시는 거고 00년대만 누구 찾으면 되겠는데요. 우리 학생들을 길렀잖아요. 그죠? 00년대에는 내가 애들을 길렀고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여쭤볼게요. 80년대 원장님 학원의 메인 학생이 초, 중, 고 중에 어딜까요? 저희는 저 초등 중등이에요. 초등, 중등. 그럼 생각해 보세요. 80년대 초등학생과 90년대 초등학생, 00년대 초등학생, 10년대 초등학생, 2020년대는 아직 안 왔으니까 이 4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요때 아이들의 모습은 원장님 보시기에 다른가요? 근데 얘네들의 환경에 의한 그런 거는 달라서 얘네들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다른 면은 있지만 아이들의 정서라든가 아이들의 발전하는 그 어떤 그런 거 자체에서 다른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왜냐하면 저는 예, 그건 지금 다른 건 다르다. 이런 건 예, 똑같다. 이런 얘기를 꾸준히 해주시는 것도 예, 예. 그런 게 엄마들한테는 필요한 얘기가 아닐까. 근데 엄마들이 엄마 교육이 더 힘들어요. 너무 그죠? 힘들어요, 엄마들. 힘들긴 예, 한데 그래도 이제 이런 얘기를 꾸준히 하면 재밌는 건 뭐냐면 안 듣는 것 같은데 그건 맞아요. 계속하면 예, 예, 듣기는 예, 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제가 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좋았던 포인트는 그런 거였어요. 뭐냐면 내가 할머니가 돼서 애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부모가 이랬으면 더 좋았겠다, 이래야 되겠구나라고 어떻게 보면은
딸한테 얘기하는 그런 마음이랄까? 뭐 맞아요. 예. 그런 마음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얘기해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원장님 쉽게 말하면 저나 뭐 이제 학원을 오픈하시는 아직 결혼을 안 해 보신 분들이 갖지 못하는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 거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오히려 꾸준히 해 주시는 게 학원에서 어떻게 보면 포지셔닝이죠. 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포지셔닝이니까. 그런 것도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에 예예. 저는 오히려 그 원장님께서 지금 뭐 역행자니 뭐 이런 최신 책도 열심히 보시고 이런 얘기들을 엄마들한테 꾸준히 어필하시는 게 오히려 굉장히 좋은 그 뭐랄까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는 꾸준히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뭐랄까 음, 선생님들한테 알아듣게끔 하는 것처럼 그중에 원장님이 보시는 책 중에 이건 엄마들도 좀 봐야 되는 책이다 싶으시면 그런 걸 정리해서 계속 블로그에 올리시는 것도 선생님들하고 소통하시는 것처럼 엄마들하고 그렇게 소통하시는 것도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저 올리면서 사실은 어떠지 어머니들한테 책을 이렇게 많이 권해드렸거든요. 네. 이 책은 이번에 제가 뭐 스카이버스를 읽었으니 뭐 읽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런 것들은 해드렸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서 어떻게 할 생각을 사실 안 했어요. 왜냐면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그렇죠. 걸리고 되게 이제 어머니들한테 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엄마들한테 제가 사서 그냥 선물로 드리거든요. 선물로 이제 돌아가면서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어머니들이 책을 안 읽으세요. 안 읽으세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으면 유튜브를 연결해줘요. 분당 강쌤이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런 문제는 분당 강쌤 이거를 들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해주고 뭐 인생 멘토 임 작가 뭐 이래서 몇몇 분들을 계속 제가 연결을 시켜주니까 책을 읽는 것보다 그거는 좀 들으시더라고요. 왜냐면 쉬우니까. 그래서 내가 엄마들한테 그래요. 애들하고 똑같다고. 애들한테 책 읽으라는 소리 하면서 본인들은 안 읽으면서. 애들한테 유튜브 한다 뭐라 하는데 엄마들도 다 유튜브 정도는 하지만 사실 책들을 읽을 엄두를 다 못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렇게 올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책을 이제는 간단하게 좀 읽어서 가볍게 좀 요약을 해서 드릴까 이 생각도 하고 근데 사실 엄두는 안 나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엄두는 많이 안 지금 나는데 책을 읽고 인증하시는 것처럼 음,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한다고 생각하시고 해보시면 그 도움이 될 생각도 겁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분들이 그런 작업을 하실 거라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블로그에 하시는 것보다 다른 곳에서 하시는 거를 권장드릴 것 같아요. 음, 블로그에다가는 예를 들면 이제 짧게만 올리고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른 곳에다. 다른 곳은 어디냐면 카카오톡 채널로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카톡 채널은 블로그와 다르기 때문에 친구 추가를 해야지 그런 글을 매번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마케팅 메시지를 날릴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블로그는 음, 조회수, 즉 숫자를 보이긴 하는데 누가 들어와서 왔다 갔는지까지 확인하기는 어렵고 뭐 해봤자 남잔지 여잔지 연령대만 확인할 수 있고 사실 그렇게 확인한다 하더라도 블로그에 와서 내 글을 읽었던 사람들한테 내가 아웃바운드 마케팅 메시지를 보낸다라는 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케팅 채널을 유지를 할 거라면 꾸준하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정보를 주되 이제 그런 것들을 야, 나한테 정보 받아가는 대신에 최소한 친구 추가 정도는 해줘야지 라는 식의 개념으로 해서 하시게 되면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를 하셨을 때는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학원 광고에 관련된 뭐 신규반이거나 이런 메시지를 보내실 수도 있으니까 음, 그 블로그하고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목적성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저도 요즘에 블로그로 이제 맨 처음 시작을 했는데 사실 약간 한계를 느끼는 게 제가 원래 예전부터 학원 블로그를 한 달 하나밖에 안 썼었거든요. 네. 이게 요즘에 이제 그래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해서 좀 더 예전보다는 잦아지긴 했는데 사실 이게 개인적인 이제 이 마케팅 책 쪽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약간은 이걸 어떡하지? 뭔가 방법은 찾아야겠다. 사실 그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부모님들한테 예,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은 결국
다른 사람보다 점수를 잘 받아야 좋은 대학을 갈 거고, 소위 말해서 좋은 대학교 명문대들은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 또는 면접 전형을 많이 치를 거고, 그럼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또 다른 스킬은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스킬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어필하는 능력. 옆에 친구보다 내가 어떤 가능성이 있고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이걸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결국 맞아요. 애들도 스스로를 마케팅하고 브랜딩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머니 네. 아이들이 쓰는 자소서에 관련된 이론 알고 보면 다 마케팅과 브랜딩 이론에서 나온 것들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책을 읽고 아이들이 본인이 가진 가능성을 찾아내고 뭐 하겠도록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책을 블로그에 올린다 하시더라도 거기에서 그 학원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인사이트는 개인적인 인사이트로 따로 남겨두시고, 엄마들이 볼 만한 블로그라면 거기에다가는 결국 이 포지셔닝이라는 거는 아이가 결국에 이러이러한 걸 해야 되는 관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관점을 비트는 거죠. 자, 생각해 볼게요. 포지셔닝이라는 관점이 마인드사들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거래요. 새로운 인식을 만들어내는 거래요. 자, 그럼 이게 아이들은 이런 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죠. 본인이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뭐 어떤 직업도 찾고 가능성도 찾고 그런 걸 해가지고 학생부도 채우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갖다 붙이면 사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또 화면을 켜주신 김 원장님, 낭독원에 눈만 보이시네요.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켜주시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면이요. 요즘 네. 또 이제 뭔가에 또 불이 붙으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뭔가 이제 점점 뭔가 일을 또 하나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적용이 됐어요. 이거를 제가 하기 전에 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많이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거를 여기서 이 얘기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진짜 책마다 다 줄 그으면서 적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온 것도 22권 뭐냐 챕터 거기도 되게 제 개인적으로도 되게 좋았고, 하여튼 다 버릴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는 그 전에 막 읽었던 뭐 펜을 만드는 마케팅, 그래서 브랜딩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거 읽으면서 뭐야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얕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핑크 읽으면서 조금 들어왔고, 이거 읽으면서 완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해소된다는 느낌? 뭔가 네. 묵직한 책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워낙 막 많이 해봤다가 실패를 많이 봐서 여기서 나온 것들을 먼저 읽었으면 실패를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어떤 부분이었었냐면은 브랜딩 라인 확장이 효과적인 경우와 라인 확장이 뭐 안 좋은 경우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저는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뭐 생각을 해서, 옛날에 이름을 3번 바꿨긴 했지만 저도 근데 그때도 뭔가 확장을 할 수 있는 이름이라서 이게 좋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처음에 키즈 R&D라고 했었는데 Reading and Debating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R&D를 하고, 그럼 만약에 키즈니까 중등부를 하면 주니어, 그다음에 좀 어른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좀 확장을 하려고 생각하고 그때 이름을 지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그런 건 안 좋다라고 나오면서 네, 하여튼 제가 생각했던 거가 완전히 안 좋았다기보다는 그닥 뛰어난 아이디어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빨리 읽었으면 조금 제가 생각했던 시선을 좀 다르게 해서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들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좀 적용을 많이 하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라인 안에서, 브랜드 안에서, 낭독원이라는 브랜드 안에서 원서라는 부분, 이제 낭독이라는 부분에 되게 강조가 되어 있는데, 이 외의 부분을 어떻게 강조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네이밍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인가,
혹은 아예 그러니까 이관을 활용해서 다른 걸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도 하고 있고 이관 이름은 제가 야심차게 프리미엄 낭독원이라고 했는데 프리미엄과 전혀 상관없는 거라 이게 또 낭독원을 괜히 갖다 붙였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복잡하게 들어있어서 일단은 그때 올렸던 것처럼 그 어머님들께 그 설문조사를 이제 하려고 쫙 리스트를 뽑았어요. 음. 근데 이 리스트 뽑는 것도 사실 막 이걸 읽고 막 고민을 하니까 어떻게 접근해야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헷갈리는 게 사실 이 책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설문조사할 때 돈을 아끼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조금 어떻게 돈을 들이면서 내가 원하는 답을 듣되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낭독원의 색깔은 지키면서 다른 프로그램을 어떻게 론칭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낭독원이라고 해서 원서 낭독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문법이나 뭐 이런 것들 다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으니까 영작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강조 혹은 확대 다시 포지셔닝을 할 것인가. 저는 이제 포지셔닝이라는 단어를 몰랐었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조금 포지셔닝은 잘 했던 것 같다. 원서라는 거 부분과. 그 사실 이거 부분도 우리 앤디 위키님도 그때 수업 들으면서 이름 바꾸면서 이제 제가 한 거긴 한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했었던 그런 책이고 적용을 어떻게 하면 더 적용을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게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얘기하셨던 걸 조금 나눠서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설문조사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설문조사를 하시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최근 들어서 저희 학부모님들이 왜 새로 온 분들이 그러니까 테스트는 정말 많이 치고 가셨거든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등록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왜? 내 상담이 잘못되었나? 그때 제가 잠깐 올렸었는데 상담을 어떨 때는 몇 번 상담 안 해도 등록하시는데 어떨 때는 1시간 내내 상담을 해도 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등록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레벨 테스트 2만 원 받고 하거든요, 저희도. 근데 그 정도 대가 지불하셨으면은 하실 법도 한데 그렇죠. 시간도 많이 들이고 했는데 뭐가 문제일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뭐라고 뽑았냐면 등록하신 분들 저희 학부모님들 대상이니까 최종적으로까지 저희 학원을 등록하기 전에 고민했던 부분이 있으신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학원과 비교를 했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점이 좋아서 정말 등록을 했는지 정말 원서 때문인지 또 사실 궁금했고 근데 저희 학원이 좀 알려진 게 2가지라서 말하기 대회 출전하고 싶은 분들이 등록했다가 한 4, 5개월 그러니까 미안해서 상 받고 한 4, 5개월 있다가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시작해서 대상 받고 나서 제가 저번에 정상이 미워요라고 했는데 정상이라 이런 곳으로 가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내가 지금 계속 뭐지 이런 고민을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찾고 싶은 거죠, 저는 사실. 그래서 내 학원에 도대체 포지셔닝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원서 낭독이라고 나름 포지셔닝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나? 제가 원래 표방하는 그 원서를 읽고 맨 마지막에 가장 표방하는 거기를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왜 부모님들은 이탈을 하시는가? 이런 부분들. 자, 이것들이 되게 궁금한 거죠. 그러면 이것도 여쭤볼게요. 이거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몇 분한테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한테 혹시 학부모들이 학원에서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자주 요청이 들어오는 뭔가가 있나요? 프로그램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관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프로그램적이든 관리적이든. 음,
프로그램적으로는 이제 원어민이나 이제 말하기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말하는 말하기는 저는 프레젠테이션이잖아요, 스피치가. 근데 이제 회화적인 부분, 그러니까 툭 치면 나오면 좋겠다 이런 거겠죠. 이제 회화를 했으면 그런 부분이 몇 좋겠다라는 분 부분. 계셨고 사실 관리적으로 제가 좀 구멍이 많이 나 있었긴 했어요. 일단 프로그램적으로 회화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네, 있었다. 자, 네. 그러면은 같은 질문을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이환 원장님하고는 혹시 그런 요청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이것 좀 학원에서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우리 학원 프로그램상 그게 없어서 안 해주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 굳이 그걸 아니요. 내가 해줘야 돼서 안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초창기 때는 좀 있었어요. 뭐 문법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문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어주셨나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안, 사라진 건가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다. 네. 자, 그럼 유한 원장님하고는 혹시 뭐 이런 요청 사항이 있는 게 있을까요? 저희는 고등부 국어에 대한 요청이 좀 꾸준하게 있죠. 개설을 달라? 네. 저 같은 경우에 학원은 아니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나 요청하시는 내용 중에 제가 블로그나 이런 걸 하니까 그냥 우리 학원 블로그를 원장님이 대신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질문을 이제 요청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이거 그냥 원장님이 좀 세팅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경우도 있고 혹은 오셔서 이것 좀 저희 강사들한테 교육해 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럼 이제 그러면 뭐 제가 스스로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해보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거절을 하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최근에 어떤 분의 강연을 들었어요. 그분의 강연이 뭐였냐면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벌지 못하는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였거든요. 한 5만 원짜리로 하는 줌으로 했던 무료에 가까운 강연이긴 했어요. 그분을 제가 이제 무명일 때부터 봐왔던 분인데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신데 처음에는 이제 투잡처럼 사업을 하고 하시다가 돈이 안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매출을 월 1,000 이상 찍게 되시는 거예요. 사이드 잡으로 해서 회사를 퇴사하시고 뭐 결혼하시고 가정주부이신 분이 월 1,000 만드실 수 있으시면 컴퓨터 한 대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뭐 나쁜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그런 시행착오를 하는 것 중에 이제 인사이트를 나누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한테 뭔가 요청하게 되면 그거 해봤자 사실 돈도 안 될 것 같고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냥 더 이상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좋게 좋게 거절했었더래요. 이것 좀 디자인 해달라고 하면 이제 저보다 다른 분한테 맡기셔라고 이렇게 거절을 하기도 하고 이제 거절을 했었더래요. 그러다가 자기 진짜 지인이 회사에 관련된 디자인을 하는데 너무 엉망이어서 보다 못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서 그냥 다 바꿔줬다는 거예요. 사이트부터 해가지고 디자인을 싹 다 바꿔줬더니 그 지인이 야 고맙다라고 하면서 이제 네가 해준 일은 내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500만 원인가를 갖다가 그 비용으로 턱 하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원래 돈 받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아니다 거절했는데 아니라고 이거는 내가 돈을 줘야 되는 일이라고 그 정도로 잘해줬다 고맙다고 그 돈을 받고 나서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뭐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했는데 나 이런 일 해요 할 수 있어요라고 맨날 얘기하고 다니고 했는데 정작 그 일로 내가 돈을 벌기까지 너무 시간이 걸리고 힘든데 그냥 그거 더 이상 안 하고 싶어서 신경 쓰기 싫어서 안 했던 일들 그냥 자잘한 일들 근데 이걸 갖다가 내가 돈 벌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도와주겠다 막 했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돈이 턱 하고 생긴 거예요. 그 순간 무릎을 치며 생각난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라고 나를 어필해서는 돈이 안 벌리는구나. 상대방이 나한테 이런 것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들어주는 게 돈이 벌리는 일이다. 라고 관점이 바뀌었대요. 되게 단순한 말인데 들으면서 그러네.
그치. 나한테 뭔가 해달라는 거는 내가 그걸 해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해달라는 거겠네. 그럼 그 얘기는 나한테 그거를 돈을 내고서라도 해줬으면 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왜 나는 사람들이 나한테 그걸 원한다는데 그걸 오히려 안 해주고 딴 걸 하려고 했을까? 이 생각이 든 거였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돈을 버는 방법과 돈을 벌지 못하는 방법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학원으로 따지게 되면 우리 학원에서 만약에 어머니들이 구체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얘기를 자주 듣는 게 있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함으로 인해서 우리 학원의 원래 프로그램의 오리지널리티나 색깔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안 될 거고, 그거를 유지하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서 아니, 원하면 해주는 게, 아니 원하면 해주면 되는 거고, 원하는 걸 해줬으니 만족도 높아질 거고, 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낭독원에서 어머니들이 회화를 원한다. 그러면은 뭐 까짓것 회화를 해볼 수도 있죠. 근데 낭독원 스타일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맞춰서, 여기서 이 포지셔닝 책에 나오는 얘기 중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고객의 눈에서 무조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고객이 정답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때 들었던 그 강연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학원의 엄마들이 한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반복적으로 뭔가 얘기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긍정적으로 한 번쯤은 도전하고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쨌든 원한다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원장님이 고민하시는 설문조사처럼 필요한데, 최대한 많은 사람의 얘기를, 최소한 30명 이상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들었던 내용들도 정확한 데이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는 거지. 왜냐하면 사람이 뭔가 결정을 내릴 때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감정적으로 결정을 되게 많이 한대요.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저희 학원 왜 고르셨어요 하게 되면 실제 학원 등록할 때 떠올렸던 생각이 아니라 그때 그쵸. 고민하실 수 있어요. 내가 왜 맞아요. 등록했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유를 고민하는 만드시는 게 거죠. 그거예요. 이유를 만드시는 거죠, 합리적으로. 네네. 그래서 왜 등록하셨지라고 물어보는 질문보다는 네. 어머니 뭘 더 하면 좋을까요? 라던가 지금 애가 뭐가 가장 좋은 것 같으세요? 라던가.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를 또 헐리게 하는 것보다는 마음에 드는 거,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어떤 부분이실까요? 뭘 더하면 어머니 마음에 더 쏙 드는 낭독원이 될까요? 이런 정도의 대화를 수다 떨듯이. 그게 왜냐면 대화할 때도 중요한 게 설문조사 뭐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좀 묵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다 대가를 준다. 더 생각해야죠. 근데 그냥 가볍게 수다 떨듯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수다 떨다가 속마음이 나오는 것처럼 그냥 가볍게 흘러가면서 그냥 얘기가 흘러가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난 얻을 것만 얻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저라면은 그냥 어머니 한 분 한 분하고 수다 떤다 생각하고 수다 떠는 와중에 내가 꼭 물어봐야 되는 질문 한 두세 개 정해서 그거 이제 중간중간에 집어넣어 가지고 얘기를 좀 들으면서 메모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이게 설문조사 형식이 아니어도. 설문조사를 하실 거라면은 질문을 최대한 가볍게 만드시는 게 또 나을 거고. 이게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좀 걱정이 됐던 게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오래된 분들은 4년 전의 기억을 생각해야 돼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게 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정말 그리고 해서 이 정보를 얻는다 한들 이게 정말 과연 유의미한가 그것도 고민이 들고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서 그래서 일단 지금 회화 수업은 만들려고 지금 하고는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색깔을 넣어야 될지 인제 지금 고민하고 있고 음 저라면 그런 책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이 하는 대화 중에서 회화로 사용할 만한 말만 뽑아서 회화를 가르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주인공이 처한 상황, 케이스 주고, 자, 이 상황이라 생각하고 얘기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낭독원 스타일로 할 거면 책에 나와 있는 상황을 주고서 얘기해 보자. 뭐 네 고것도 한번 생각은 해 그런 봤습니다. 내용으로 네.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이러면 이제 그런 거죠. 영화 같은 걸 보면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얘기하는 문장 중에서 생활 영어에 쓰일 만한 것들을 뽑아가지고 가르쳐주는 그런 그 영상이나 짤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책에 나온 주인공들의 상황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했던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전에는 뭐 미국 시트콤이나 미드 가지고 영어를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처럼 뭐 그러면 책으로는 안 되냐? 책으로도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면 좀 낭독원 스타일 나오지 않을까 했던 거고. 자, 또 다른 분들하고 또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이한 원장님 손 드셨습니다. 그 낭독원 그 이름이 뜻이 뭐죠? 낭독. 말 그대로 낭독하는 원. 왜냐면 제가 블로그를 한번 가봤었었는데 네. 그때 그 낭독원에서 그 랑이 그 LANG에서 그 랭귀지 그리고 독할 때 그 토크 이렇게 쓰셨죠? 랭토. 네. 저는 그거 예.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낭독원을 영어로 바꿨는데 낭독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냉도그 뭐라 하다가 생각하다가 랭귀지 토크 넘버 원 이렇게 해서 제가 랭토원이라고 했었죠. 그거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저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정보하면 저희는 가끔 그런 것도 해요. 삼행시 짓기 대회. 낭독원 삼행시 짓기 대회 애들한테 상품 걸고 애들한테 삼행시 하면 짓기. 그런 거면 애들이 네. 쌈박한 아이디어를 또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방법입니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다들 막 요즘에 그 융합 수업 하잖아요. 그래서 뭐 실험 수업이라든지 이제 쿠킹 수업이라든지 이제 또 코로나도 풀렸고 하니까 근데 그거를 또 하려니까 그것도 다른 학원에서 다 하는 것 좀 따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상황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것도 그것도 고민도 되고 그랬습니다. 포지셔닝의 가장 큰 핵심은 남들이 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하자라는 거잖아요. 인식을 그렇죠. 바꾸자. 인식을 만들어내자. 네, 그렇다라면은 알겠습니다. 낭독 하나만으로 끝판을 볼 수 있는 거에 대한 것부터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해요. 사실 영어 교육 이론에 관련된 책들을 뒤져보면 낭독에 관련된 책이 꽤 많아요. 낭독을 들었을 때 가장 제가 먼저 떠올랐던 사람은 한때 중국의 영어 강사로 인기가 있었던 크레이지 잉글리시라고 하는 예, 크레이지 잉글리시. 그, 네. 그 사람 강연한 영상 보면요. 광장에서 수백 명 몰아다 놓고 미친 듯이 고함 지르면서 영어 배우는 영상으로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크레이지 잉글리시. 그래서 크레이지 잉글리시인데 그게 말 그대로 낭독이죠. 목소리가 쉬어라라고 했던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낭독이라는 것도 그 서적을 찾게 되면 꽤 많이 나옵니다. 영어 낭독만 가지고서 영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책들도 꽤 있고. 그래서 낭독. 일상표현 낭독편 뭐 이런 거 많네요. 좋네 이거 해학책하기에. 옹진 캠퍼스 English for Everyone Activities 일상표현 낭독편 이런 책도 있네요. 스피치 관련된 책 중에 이제 낭독으로 연습하는 말하기 책. 이게 이제 스피치 책이면 이걸 가지고 한글이니까 영어로 바꿔도 이제 말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루 10분 영문 낭독 영어 스피킹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아이디어를 이제 기적의 영어 낭독. 낭독만 가지고 책이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이론들도 보강하고 아이디어도 보강하고 이런 것도 역시 방법이시니까. 저라면 낭독원 스타일에 맞춰서 낭독 대회를 열어보기도 하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송 대회 아세요? 네. 그런 것처럼 명문을 갖다가 주고서 명문 낭독 대회 같은 걸 해도 낭독원 스타일에 맞지 않을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은 거죠. 그럼 그런 걸 해볼 거면은 유튜브에서 신앙송 대회 뭐 이렇게 찾아보면 되겠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보면 되는 거니까. 신앙송 대회.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신앙송 7관왕도 있네요.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보겠다. 라고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니까.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건 이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연결고리를 찾고 연결하고 관점을 바꿔가시게 되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른 분하고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 지금 마이크하고 화면이 둘 다 꺼져 있긴 하신데 저희 아까부터 와 계시는 원장님 이제
강선진 원장님, 강 원장님, 혹시 대화 가능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웬만하면 카메라를 켜고 싶었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오늘은 안, 끄고 아, 하겠습니다. 네, 안 키셔도 괜찮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책은 좀 어떠셨나요? 이게 어렵다라는 분들이 책이 많았는데. 맞아요. 되게 어려웠고요. 쉽게 읽히지는 않았고 책의 뭐 분량도 분량이지만 하나하나 그만큼 적용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제대로 읽느라고 이렇게 좀 쉽게 넘기지 못했던. 그래서 '내가 챙기는 속도가 왜 이렇게 느렸나?' 처음에 이제 그렇게 의심을 했는데 읽다 보니까 이게 놓칠 게 없어 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간만에 정리 노트를 굉장히 열심히 적었던 책이었어요. 다들 재밌는 건 원장님들마다 책이 어려웠어요라고 얘기하시면서 따라 나오는 말들이 지금 3분 연속 그러시는데 적용할 게 많아서라고 얘기하시는데 적용할 게 많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만 풀어주시면. 일단 이 책을 읽는 동시에 책을 읽다가 성과를 향한 도전을 찾아서 읽게 되고 또 책을 읽다가 '나 약한 점이 이거였어.' 그러니까 잠재 고객 입장에서 나의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게 '나의 글솜씨가 또 약했네.' 그러면서 또 간다 마사노리인가 그분이 또 카피라이팅 책을 또 읽게 네. 되고 그러면서 또 늦어졌던 것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글도 더 많이 쓰게 됐고 성과를 향한 도전에서 또 셀프 경영에 대해서 저의 약한 점도 이렇게 더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책들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저를 다시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게 가장 컸었고요.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게 가장 컸었고 그리고 이제 국가의 포지셔닝에서 그 암스테르담을 벨기에랑 그 연결한 그 사례를 들면서 '아 역시 나의 이거는 앞으로의 굉장히 큰 과제구나.' 해결하진 못했지만 왜냐면 저 이제 브레인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구축된 인식이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여전히 이거는 나의 숙제겠구나.' 이제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점을 이제 몇 개 이렇게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계속 검증해 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잠재 고객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해온 방식은 소개율이 정말 높았어요 사실은. 소개율. 그래서 정말 편하게 일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개율로만 계속 이제 운영을 많이 하다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관리원장이 됐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어려워졌어요. 관리원장이 되고 나니까 소개율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막 나의 열정과 막 나의 정성과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걸 맛보시던 분들이 막 소개로 막 이렇게 이어지던 게 제가 이제 관리원장이 돼 버리니까 그 소개율이 떨어지면서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마케팅에 의존하게 된 이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블로그를 겸하게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문의로 들어오는 상담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제 했던 거 이렇게 3가지 방식이 제일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3가지를 벗어나서 내가 지금 새롭게 이 마케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내가 누구에게 나의 메시지를 어떻게 접근하지?' 이걸 계속 정말 고민을 해 나가는데 그럼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다 가장 깨달았던 거는 계속 잠재 고객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예. 그럼 나에게 있어서 이 잠재 고객들이 누군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꼬리를 물고 이제 여러 고객층들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내가 이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제 그런 문구들을 계속 만들어 가는 거 고 작업을 쪼끔 했었던 것 같아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원장님의 잠재 고객은 어떤 고객일 것 같으세요? 아 일단 많은 부모들이 내 아이의 브레인 상태를 모르고 학습을 집어넣는 그 고객들. 음. 예. 그니까 이 두뇌라는 거는 사실 유동지능이 좋아야 결정지능이 아니라 학습지능이 아니라 유동지능이 좋아야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뇌 상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학원을 다닐 때는 한 문제를 풀었으면 그다음에 반드시 어려운 문제가 진도가 이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아이가 그 어려운 문제를 봤을 때 하고 싶다, 풀고 싶다. 근데 그 내 상태가 아니야. 그래서 이 아이가 할 수가 없는 건데 그것을 모르고 계속 선행과 진도만 이제 나가기를 원하는 그 고객층들. 그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학부모들.
예. 그럼 이제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하다가 경직돼 버려서 학습 트라우마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학습 불안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려운 걸 싫어해요. 우리 아이는 새로운 걸 싫어해요. 자기가 하던 것만 고수하려고 해요. 이런 고객층들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자원의 이제 밸런스에 불균형이 있는 친구들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계속 꼬리가 이제 물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가 누구인가?' 이런 것 때문에 엄마들 힘들지 않으신가요? 이제 이렇게 다시 좀 꼬리를 물고 나오기는 했어요. 자, 다른 분들도 잠재 고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학원에서 애시당초 학생들을 처음 만나고 학원을 처음 오픈하신 원장님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대다수 분들은 아이들을 가르쳐 보신 경력도 있으시고 원장으로서 활동 경력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잠재 고객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냐면 지금 우리 학원에 다니고 있는 애랑 비슷한 애예요. 우리 학원에서 저 너무 재밌게 잘 다니고 있는 애랑 비슷한 애예요. 그러면 우리 학원을 지금 좋아해서 너무 잘 다니고 있고 결과가 잘 나오는 애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 이야기를 쓰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 몇 학년 때 어떤 상태로 우리 학원에 왔던 아이가 있었는데 이러이러하다 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게 일단 가장 큰 잠재 고객이에요. 그 아이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또 올 가능성이 제일 큰 거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잘 됐으면 선행 사례를 보여줬으니까 설득력도 훨씬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다 보면요. 여러분이 잠재 고객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내가 우리의 이미 고객층인 사람들을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알아서 잠재 고객들이 나랑 비슷한 이야기네 하면서 찾아오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그 고객층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괜찮은 방법이세요. 그래서 잠재 고객을 뭐 연령대별, 상황별 여러 가지로 정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잘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케이스 스터디 한다 생각하시고 이제 그렇게 정리해서 꾸준히 어필하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비슷한 상황의 아이들은 일단 가장 설득력이 높게 호감을 갖게 되니까. 저희가 이 책을 읽으면서 뭐 수많은 인사이트라고 지금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다른 분들도 해보실 만한 거는 이 책을 읽다 보면 이거 내가 필요해라고 해서 다른 책을 찾아보셨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읽었던 책을 어떻게 보면 저랑 함께 읽은 책들은 다 마케팅 책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책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었나? 비슷한 얘기가 있었나? 라고 하는 게 있으시다라면 일단 그거는 1순위로 내가 해볼 만한 거가 될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읽었던 것 중에 그래서 브랜딩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뭐 핑크 펭귄, 뭐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 뭐 이 포지셔닝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같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차별화에 대한 얘기를 꼭 해요. 차별화.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된다. 나은 게 아니라 달라야 된다. 그럼 어떻게 다를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책별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인드의 사다리를 깨는 거에 대해서는 뇌과학책에서는 뇌과학적으로 또 얘기하기도 있고. 그래서 책을 따로따로 읽으시지만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그 내용이 여기랑 연결되네 하는 걸 찾으실 수 있으시면 책에서 얻으실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강 원장님 얘기하셨던 이거 보다 보니까 카피라이팅이 필요해서 그 책을 읽게 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카피라이팅 책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책이 인기가 있는 책일까? 여태까지 책들이랑 다른 방식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인기가 있었던 책일 거예요. 간담화 선언이니까 그런 쪽으로 또 유명하기도 하고 되게 심플하게 잘 쓰잖아요. 또 인식을 바꾼다라는 거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처음 접하는 거를 갖다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시면 되고 그게 이제 상대방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게 틈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렇죠. 말은 쉽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걸 찾을 수 있으면 성공을 하는 거니까. 실제로 만났던 원장님들 중에 대다수 이제 성공하신 원장님들하고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수학학원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이시영 원장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대치동에 가서 맨 처음 한 게 다른 학원들이 뭐 하는지 다 뒤져본 다음에 걔네가 안 하는 걸 하셨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가 했던 게 입시 설명회를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용으로 설명회를 해서 엄마들을 끌어모아서 학원을 운영을 했다라고 했던 사례를 그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얘기를 하신대요.
여기서 안 하고 있는 게 뭘까? 그 안 하고 있는 걸 찾기 위해서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방식 중에 여러 가지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강 원장님이 저보다 그런 쪽으로 더 전문가실 텐데 제가 봤던 옛날 글 중에 정말 좋았던 글인데 그게 키워드가 생각이 안 나요. 창의력을 생각하는 방식 중에 세 가지가 있대요. 시간을 바꿔서 생각하고 공간을 바꿔서 생각하고 하나가 뭐였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자, 공간을 바꿔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쪽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게 있는데 우리 지역이 없으면 가지고 와서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있으면 미국에서 유행하다가 일본으로 가고 일본에서 유행하다가 한국으로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소위 말해서 학원가의 격전지라고 하는 대치동이나 목동 같은 데서는 많이들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안 하는 게 있어. 그러면은 그것 언젠가는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다 생각하고 내가 먼저 도입해 볼까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벤치마킹이에요. 차별화를 거둔다라는 게 세상에서 가장 최초로 한다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요새 사실 그것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되기도 하는데 이슈가 되는 건 이제 뭐냐면 그 구신사임당 주원규 PD 때문에 이슈가 되고 신문기사가 뜨고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 강연했던 것 중에서 주원규 PD하고 그 현승원 의장이죠. 그 에이닷하고 저기를 그러니까 3J 에듀를 만들었던 현승원 의장 강의했던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 본인이 뭔가 노력해서 영상을 제작을 한대요. 근데 그때 이 영상이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서 잘 될 거면 그런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영상을 중에서 인기 있는 영상이 있으면 그 인기 있는 영상이 왜 인기 있었는지 그걸 먼저 분석을 한대요. 아, 이런 주제를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아,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사람들이 반응이 있구나. 아, 이런 썸네일을 쓰니까 반응이 좋구나. 라고 그거를 갖다가 데이터를 모으고 연구해서 그것과 비슷한 스타일로 본인이 영상을 만들었을 때 유튜브가 빠르게 성장한다라는 그런 강연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말이 요새 나오는 건 그걸 어느 정도 참고만 해야 되는데 너무 복제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지금 요새 뉴스 기사에 뜨고 있긴 한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으면 그 사람들이 인기 있었던 것들을 보고 내가 참고해 볼 만하다. 그래서 제가 시중 서점에 가서 교육에 관련된 책들이 있으면 책으로 나와서 판매율이 있었다라는 건 어쨌든 사람들이 그 주제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 책을 읽고 여러분이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을 하시던 그 책을 읽고 나도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원장님의 얘기를 하시던 그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보셔라. 왜? 어쨌든 책으로 나왔고 강의도 있고 인터넷 유튜브 영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조회를 한 교육 관련 영상이다. 주제가 있다. 그렇다면 그거는 사람들이 관심 있고 이미 재미를 느꼈던 주제인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나도 한마디 해 보자라는 거죠. 같은 주제로. 중요한 건 이제 백기자니가 아니라 같은 주제로 나도 한마디 해 보자는 거죠. 저도 그게 어떻게 보면 검증된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걸 보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거나 뭐가 되는 게 있으면 그걸 갖다 가져다가 우리 지역에서 적용할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시간과 공간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도 역시 포지셔닝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옛날에 제가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는 사진 촬영을 정기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제가 찍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스튜디오에 가서 돈을 내고 찍히는 거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옛날에는 되게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절이 있었어서 한 6-7년 전에 뭐 저를 오래도록 아시는 분들은 그게 언제쯤인지 다 아시긴 하겠지만 그래서 자존감을 찾으려고 증명사진 찍으러 갔는데 증명사진 찍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이디어를 얻었던 거는 와,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러운 사람은 아무도 없겠다.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러울 수 있으면 내가 남들 앞에서도 좀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돈을 내고서 매달 사진관에 가서 서로 다른 사진 작가한테 사진을 많이 찍었었어요. 그래서 사진 작가를 많이 만나고 스튜디오에 가서 찍고 그래서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 그때 한참 인스타 많이 해서 뭐 이제 그때는 팔로워 수 거의 뭐 8천, 9천까지 찍고 하다가 이제 뭐 갈아엎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만났던 사진 작가 중에서 한 분이 사진으로 돈을 좀 잘 버시는 분이었어요.
사진 작가를 되게 많이 만나봤는데 사진 작가 중에는 돈을 못 버는 사진 작가도 꽤 많거든요. 사진은 좋은데. 근데 그분은 돈을 잘 벌어요.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뭐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됐으니까 제가 형이고 그분이 동생인데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한 거죠. 그 차례표 이런 사진 해보면 사람들이 관심 있고 재밌을 것 같으니 이거 어때?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형님 뭐 그거 얘기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생각했던 것 중에 이런 거 하는 사람 없으니까 이런 거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막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던 거는 하나는 뭐냐면 요새 음식점 같은 거 후기도 이렇게 많이 올리고 하는데 후기 사진을 모으기 힘든데 우리 학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원이나 음식점 같은 데 가서 그 사업장에서 출장으로 가가지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공부하거나 웃거나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갖다가 사진 작가가 전문적으로 하루 날 잡고 망착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진을 갖다 제공해 주면 너무 생생하고 좋은 사진이니까 나는 블로그 같은 거 쓸 때 도움받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진을 사진 작가가 좀 찍어주는 서비스를 만들어주면 안 되나? 라고 물어봤어요. 제 딴은 굉장히 좋은 생각 같아서.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한참 듣더니 형님 다 좋은데요. 시장성이 없어요. 왜? 그랬더니 형 돈을 벌려면요. 이미 시장에 나온 거에서 2등 하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1등 하는 에너지보다 2등 하는 게 낫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얘는 이래서 돈을 버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인으로 시장이 만들어진 곳에서 2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마인드의 사다리에서도 1, 2등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관심 갖거나 검증된 개념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의 위치를 잡아가는 것도 역시 포지셔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지역, 다른 공간, 다른 곳에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그걸 도입해서 우리 쪽에 적용해 보는 것도 역시 이 포지셔닝의 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가 돼야 된다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마세요. 포지셔닝을.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던 최초의 개념을 만들어야 된다가 포지셔닝이 아닙니다. 이 책을 읽으실 때 잘못 그렇게 받아들이시게 되면 고난길이 열립니다. 최초를 하려고 하시니까. 그게 아니라 최초가 아니라 그냥 조금만 비튼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 얘기 듣고 되게 놀랐어요. 아, 그래, 저게 돈 버는 마인드구나. 사진 작가 중에서 돈 못 버는 사람 되게 많이 봤는데 쟤는 돈 버는 이유가 그거구나. 예를 들면 그분이 사진 작가니까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죠. 그러다가 한때 바프 시장이 유명했어요. 바디 프로필. 그러니까 바디 프로필 시장이 굉장히 돈이 되는 시장이니까 그게 유명해지니까 본인도 바디 프로필을 시작했어요. 그럼 이미 바디 프로필 시장은 수많은 사진 작가와 스튜디오가 격전지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바디 프로필을 본인이 이미 시장이 만들어진 걸 시작하면서 다른 스튜디오에서 하지 않는 컨셉을 만들어내서 바디 프로필 한 거예요. 남들처럼 바디 프로필 했어요. 근데 컨셉 하나만큼은 다르게 간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시장에서 1등이 되더라고요. 잡지사 협찬도 들어오고 뭐 패션 업체 협찬도 들어오고 해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걸 봤으니까. 그걸 보면서 레드오션, 블루오션의 개념은 결국엔 본인이 어떻게 접근하는가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가 되려고 하지 말고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이 있으면 거기에서 내가 뭔가 비틀어 가지고 관점을 바꿔서 포지셔닝을 재편집하는 것도 역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때 학원가에서 많이 이거하고 연결해서 했던 개념이 뭐냐면 그거였어요. 내신 대비 잘하는 학원. 다 내신 대비 잘한다고 하죠. 근데 그 와중에 수행평가 대비 잘하는 학원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한때 막 학원가에서 막 강의도 있고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런 것도 저는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비집고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건 꽤 있지 않을까. 뭐 낭독원은 지금 말하기 대회로 컨셉이 잡혔다면 말하기 대회를 평정하는 학원. 말하기 대회마다 도장 깨기 해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조금만 비틀어서 기존에 있던 거를 비틀어 가시는 것부터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최초를 뭔가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최초를 만드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뭐 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하겠는데 그게 아니면 최초를 만드는 에너지보다는 기존에 있던 거를 관점을 비틀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자, 우리 또 다른 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윤 원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마이크만 있으신데 대화가 하시기 힘드시면은 윤정수 원장님은
네, 바쁘신 걸로. 그러면 네, 항상 이제 아이디를 이제 전남 개인과외로 쓰셔가지고 원장님 성함을 제가 매번 들을 때마다 까먹어가지고 뭐라고 뒤에 홀칭을 해야 될지 참 전 원장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남에 계시니까 자리에 계실까요? 두 분 다 이제 마이크만 아이콘이 잡히는데 이제 마이크는 꺼져 있으셔서 네, 대화 가능하시면 마이크 켜주시면 대화를 해보고 아니시면은 뭐 수업 중이시거나 바쁘신 분들도 계시니까 저희는 정기도로 10시까지인데 11시, 12시까지 수업하시는 곳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 그러면 뭐 이제 한 명씩은 다 대화를 했던 것 같고 마이크 키시기 힘드신 분은 좀 어려운 것 같고 이 책 워낙에 어려운 책입니다. 어려운 책이어서 양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한두 번 만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책을 보실 때 그 마인드의 연결고리를 끊는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마인드의 연결고리를 재편집하거나 끊는 거에 관련돼서 이 책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만한 책은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라는 책을 보셨다라면 다시 한번 연결해서 보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잠깐만 보여드리면요. 네. 마지막으로 연결해서 볼 만한 책들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이게 어쨌든 제가 좀 메인에 잡히도록. 자, 제 화면이 잘 크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포지셔닝에 보면 마인드의 연결고리, 마인드의 사다리 같은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 포지셔닝을 한다는 거는 사람이 A 하면 B 하고 했던 생각의 연결고리를 갖다 끊어버리고 C를 내가 A한테 다시 붙여주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포지셔닝에 나와 있는 걸 갖다가 조금 더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나온 사례도 괜찮긴 하지만 40년 전의 책이고 40년 동안의 노하우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개발되고 연구되었던 자료들 중에 이 책하고 연결해서 같이 볼 만한 책으로 제가 추천드린 게 뭐냐면 역행자를 쓴 자청이 소개를 해서 되게 유명한 개념으로 되긴 했는데 이 책 자체가 굉장히 좋아서도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욕망의 비밀을 풀다라는 책에 나오는 림빅 시스템입니다. 소비자 심리를 뇌과학적으로 풀어내는 거에 관련된 책이에요. 이 책도 역시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한데 이 책을 보실 시간이 없으시면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라는 걸로 유튜브에 검색을 하셔서 그 북튜버들이 설명해 놓은 영상이라도 꼭 보시기를 바래요. 그렇게 이 책이랑 이거를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여기에서 마인드의 연결고리를 연결하고 끊는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어떤 식의 접근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두 책을 같이 연결해서 비교해 보시면 조금 편하실 거고 이 책이 어려우셨다라면 이 책 대신에 보실 만한 책으로 추천해 드렸던 건 핑크 펭귄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갖다 실제로 뭐 글을 쓰거나 할 때 아까 우리 강 원장님께서도 간다마사 놀이의 이제 카피책 무팔카단이죠. 무조건 팔리는 카피단어장 그 책을 읽었던 것 같은데 그 책도 괜찮고요. 그 책을 보셨던 분이고 이걸 갖다 어떻게 조금 더 끌리는 문장으로 전환시킬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권의 책을 좀 더 보시고 싶으시다라면 간다마사노리 책도 좋고 이분도 일본 분이긴 한데 일본 사람들이 이거 잘하는 것 같아요. 책을 갖다 매뉴얼처럼 쓰는 거.
다나가와 아키노리의 마케터의 문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괜찮습니다. 간다마사노리 책과 비슷한 결의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재밌는 문장들이 많아서 이 책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블로그 제목 혹은 상담할 때 쓸 만한 멘트로 활용할 때 볼 수 있을 만한 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책도 추천을 드릴게요. 이 책은 되게 작아요. 포지셔닝 책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비슷한 크기죠. 그리고 페이지 수 두께는 이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얇은 책이어서 금방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같이 볼까 했었는데 너무 금방 보는 책이어서 같이 읽는 것보다는 제가 그냥 중간중간 사례를 들어드리는 형태로 가려고 했던 거라 글쓰기 관련 테크닉에 관련된 책입니다. 마케터식의 글쓰기.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보시는 게 좋고 저희가 다음 원모사는 2월 말에서 3월 초가 모든 학원이 바쁘신 시기여서 지금 3월 20일 정도에 시작을 하는 걸로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 말쯤에 공지가 나가실 거고요. 그때는 마케팅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을 이제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책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아마 다음 시작이 3월 20일 월요일부터 그 기수가 시작될 거예요. 그 사이에 또 신규생 모으고 3월 달에 초기 세팅하시고 다 바쁘신 시간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저희가 3월 20일 날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 사이에 포지셔닝을 다시 보시는 것도 괜찮고 뭐 마케터의 문장 같은 책도 추천을 드리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4주 동안 함께 읽었던 마케팅 책에서 묵직했던 책 포지셔닝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포지셔닝이 정말 좋으셨고 잭 트라우트의 책이 정말 마음에 드셨다라면 잭 트라우트가 쓴 또 다른 마케팅 책으로 제일 유명했던 책 중에 하나가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도 안 보셨다라면 한번 좀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3월 달에 또 원모사 다음 기수 원모사 9기로 마케팅 심리학에 대해서 다루는 책을 한 권 조금 이제 가볍게 볼 수 있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또 4주 독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바쁘시겠지만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 꼭 챙겨가면서 일을 하시고 바쁜 타임 지나가시면 네, 또 적절하게 쉬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또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야 달릴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시는 거니까 너무 일에 쫓겨서 몰아붙이지 마시고 템포를 조절해 가시면서 하셔야 오래오래 하실 수 있다 생각하시고 건강 꼭 챙기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한번 된통 아파 보면요. 예,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느끼시게 될 겁니다. 아마 많이들 느끼실 거고 그래서 꼭 건강 챙기시고 저희는 3월 달에 원모사 9기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원모사 모집 공고는 아마 2월 말쯤에 2월 28일 그때쯤에 이제 공지가 되면서 여러분 모집이 되실 거예요. 다음 기수는 공개 모집이어서 성실사 참가하시는 다음 기수 원장님들 포함해서 뭐 누구든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주변에 책을 읽는 거에 관심이 있고 같이 할 만한 분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고민할수록 원모사에서 많은 원장님들의 글을 읽을수록 서로가 얻어가시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제 1년이 돼가고 있는데 잘 돼서 계속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 활동이 조금 더 운영이 유지가 잘 되도록 저도 또 다른 뭐 프로젝트나 열심히 개선책 같은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연락 주시고 오늘 또 밤늦게까지 함께 책 담소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원모사 8기 인사이트 북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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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어요, 원장님들. 다음에 또 강연장에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